한국당이 경찰하고 개 논쟁을 벌이다가 완전히 꼬랑지를 내놨습니다. 애초에 이럴 거면 논쟁을 벌이지 않든지, 또 논쟁을 벌인다면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찰의 이 정치 앞잡이화, 주구화에 대해서 지적을 논리적으로 해야 되죠. 많이 있지요. 이 정권 들어서 경찰이 지난번에 무슨 태극기 부대 모금 낸 사람들 2만 명을 털어서 조사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김정은 사진 태운 사람을 사회단체가 명예훼손으로 무슨 고발해오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든가, 김정은 뭐 관련해서 현상금 무슨 문안 뿌리고 다닌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닌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지고 사드 성주 부분에서 경찰이 벌였던, 지금도 그러고 있는 기회주의적인 태도, 더 나아가서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뭐 거슬러 올라가서 박종철이 무슨 사과하고 백남기 사과하고 허구한 날 머리 숙이고 다니면서 계속 해먹고 있는 꼬라지도 정말 보기가 역겹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그런 걸 지적하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국가 공권력은 중립을 지켜야 되죠. 남을 잡아가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했던 장제원 한국당 수석 대변인, 요즘 한국당에서 힘 세잖아요. 거친 논평이었다. 나는 경찰을 사랑한다. 우리가 왜 장제원이가 경찰을 사랑하든가 경찰을 개라 하든가 그걸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런 사랑하거나 말거나 개가 아니거나 말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찰이 경찰답게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당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경찰이 떼거지로 전현직이 달라더니 그냥 꼬리를 내립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개보다 더 못하게 된 게 한국당이고요. 장제원 의원이에요. 장 의원은 수석 대변인 자리 내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에 가면 꼬리 달린 동물들 많습니다. 좀 보면서, 그런 동물들 좀 보면서 내가 개라고 말한 게 왜 잘못됐나, 어디서 잘못됐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경찰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배된 건설노조위원장이 영등포 건설노조 사무실에 숨어 있는 걸 알고, 은신한 건물을 알고 포위를 해놓고도 충돌을 우려해서 영장 집행을 주저합니다.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범죄자가 어디에 숨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범죄자를 체포를 하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밟아서 체포를 해야지 어떻게 이러냐는 겁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지가 15일이나 지났는데 장옥기라는 건설노조 위원장요. 이 사람의 신병을 영장을 확보하고도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라는 소리 들으면 불쾌하면 제대로 하면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제 말을 듣는 전국의 전현직 경찰 중에서요, 제 말이 불쾌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뉴스 브리핑에 출연하세요. 내 토론해 드릴게요. 보장을 합니다. 남한테요, 비하 섞인 말을 듣기 싫다 하면 그런 짓을 안 해야 되죠. 지금 경찰이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민 지지율이 높으니 적당히 지지율 따라서 정권 편들어도 된다 이래 생각합니까? 그러다가 지지율 떨어지면 또 배신하면 된다 이래 생각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예? 이 사람이 수배자고, 그리고 숨어있는 위치를 확인했으면, 그리고 거기에 수십 명을 투입해서 도망을 갈까봐 정문, 후문, 창문까지 다 지키고 앉아있고 영장 발부가 16일 됐으면 당연히 들어가서 체포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거기 숨어 앉아가지고 영등포 사무실에서 중국집 음식 배달까지도 지금 받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노조원 몇 명이 지키고 있지만 언제 경찰이 그런 거 겁이 나서 안 잡아갔어요? 공권력 집행을 하라고 법원에서 영장이 떨어졌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람요, 전에 제가 소개했죠. 11월 28일 날 여의도 마포대교 일대를 마비시키는 시위를 갖다가 주도했고, 그 외에도 7건의 사건에 연루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실형 벌금형이 1건, 집행유예가 5건이고, 불법 집회, 시위 주도, 폭력 행사 등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수배됐는데 안 잡아가요. 그럼 이 사람은요, 솔직히 자질도 안 되는 게, 건설노조 산하 덤퍼연대 광양지원 지회장으로 있던 2005년에 파업 중인 공사 현장에서 파업 안 하고 일하는 비조합원 근로자에게 우리 밥줄에 왜 들어왔냐고 마구 때렸다는 겁니다. 이듬해 9월에는 탈퇴한 전 조합원이 노조 구역에서 일한다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까지 찔러서 전치 4주 부상을 입혔고, 작년에 마포대교 점거 시위 이후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이런 식이면 조사 안 받고 가겠다고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다 하고 묵비권을 행사했답니다. 이런 자를 영장 받고도 잡지 못하는 경찰, 개라는 소리 들으면 불쾌하십니까? 자, 지금 울산 경찰청장 혼자서 경찰을 위해서 옳은 소리 다 하는데 골프 접대 골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 지역에 이 울산 컨트리 클럽에서 경찰 협력 단체인 청소년 안전 추진위원회 뭐 이런 단체들 보면 지역 유지라고 모여서 놀고 하지, 이런 협력 단체가 뭔 청소년 안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 다 없애야 되죠. 어쨌거나 여기 회원들과 골프를 쳤는데, 그래서 골프비가 비회원 주말 골프장 입장료 KDP 포함해서 26만 원 정도로 각자 나왔는데, 여기에 이 추진위원회 회장이 돈을 낸 모양입니다. 나갈 때. 보통 뭐 경찰청장쯤 되면 돈 내고 골프 안 치는 거 정설 아닙니까? 뭐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청장도 그렇고 지청장만 해도 돈 내고 골프 잘 안 치잖아요. 우리 뭐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교수들도 잘 안 내고, 특히 기자들도 잘 안 내고, 골프치가 지 돈 내고 치는 사람 나 못 봤어요. 그렇게 돈 안 내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당연히 안 냈겠죠.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낼라 했으면, 카드로 자기 걸 다 냈으면, 그 빨리 결제 취소하라고 지 돈 주면 되는데, 인간관계가 그런 게 아니라라고 해서 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골프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만 원을 줬다 칩시다. 그까지 다 인정하고. 경찰청장이 거짓말이야 하겠어요? 1인당 26만 원인데 15만 원을 줬으면 11만 원의 차액인데, 이것도 부정청탁 방지법 김영란법에 위배되고, 또 일단 접대를 받고 그 직후에서 지정하지 않았다면, 가다가 했다면 그것도 참고사항이지, 한마디로 접대를 받은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결제를 하는 사람이요, 그냥 이 사람 경찰청장하고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나 지인 관계도 아니고, 울산에 사립학교 이사장이니까 경찰하고 뭐 좀 엮일 일도 있을 만한 사람이죠. 자, 지금 영장 집행도 안 하고 이 개라는 이런 논쟁을 자초한 사람은 골프 접대받고 이러는데 한국당은 사과를 합니다. 자, 경찰 수사권은요, 어떻게 하든 정말 수사권을 올바로 가져오려면 수사권 확보 이전에 독립성부터 확보하길 바랍니다. 자, 검찰총장이 문무일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지금 이 경찰로 수사권을 준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래, 법률을 아는 사람들이 이 수사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느냐 했는데요. 검찰총장을 아예 빼버리고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장관, 그리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이, 여기 이제 2명 더 들어가요.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박재송 경찰개혁위원장 5명이 이미 4차례 이 비밀 해동을 쭉 해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무슨 계획위원장들 둘은 빠지기도 했는데 이 세 명은 쭉 이런 거를 해왔다고 이미 얼마 전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검찰을 엿미기려고 하니까 검찰총장이 이제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조정안을 어떻게 검찰총장인 자기도 신문을 보고 왔느냐. 법무부에 자료 요청을 해도 법무부가 검찰총장한테 답도 없다. 그래서 검찰을 패싱하는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다. 수사 통제권도 검찰이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문 정권의 적폐 수사를 총지휘하는 윤석열 이 중앙지검장 얼마 전에 이 재산 신고가 있었죠. 문 정권에. 그래서 윤석열이 그 재산 신고에서 지금 법무부 검찰 인사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64억 3,600만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 신사를 넘어서 뒤늦게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혼한 부인이 소문난 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윤 지검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예금 50억이 되는 모양이에요. 예금이 50억. 이것이 작년에 대비해서 20억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1년 사이에 예금이 20억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장이 20억을 벌었을 리도 없고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윤석열은 자기 부인이 지인의 투자 금융을 받고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려다가 자신이 검사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이해충돌 등을 우려해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만 돌려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인한테 주식을 사라고 맡겨놓은 돈을 자기가 그 사이에 서울중앙지검장, 즉 검사장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에 임명이 되니까 재산 공개를 해야 되니 돈을 거기에 맡겨서 투자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혹시 또 이 무슨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을까봐 돈을 돌려받아서 20억이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검장이 되면 중앙지검장이 되면 이해충돌이고 이 사람 중앙지검장이 아닐 때도 스타 검사였는데 스타 검사일 때는 그렇게 해도 이해충돌이 아닌가 하는 걸 제가 일단은 묻고 싶어요. 왜? 적폐청산의 칼을 사정없이 휘두르고 있으니까요. 자,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가운데 6번째로 재산이 많은데 본인 재산은 예금 2억 4천이 전부고 배우자 재산이 62억인데 2012년에 지금 부인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 내역에 보면 윤 지검장 부인은 지난해 20억 가량을 이런 주식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맡긴 돈을 반환을 해서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아서 재산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 계약만 맺었을 뿐이지 실제 주식은 받지 않았고 명의가 이전된 적도 없다. 채권 20억 어치에 1원도 더하지 않고 원금만 돌려받았다. 그 주식 살라고 맡긴 돈을 그대로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왕 깨끗하면 어느 회사의 주식을 얼마에 살려고 했는가를 밝히는 게 좋았을 건데 그거는 밝히지 않았다고 하고 그 회사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윤 지검장의 부인은 그 회사 대주주로부터 우리 회사 주식을 좀 사놓으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윤석열 지검장이 문 정권 들어서 그동안에 박근혜 정권에 대들다가 최동욱이 사태 때 저항을 하다가 지방으로 쫓겨나서 고생을 했으니까 정권이 바뀌니 한자리 크게 할 거라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좀 잘 나가는 사람, 특히 뭐 벤처기업이나 뭐 코스닥 주식 이런 거 보면 반사기꾼도 많잖아요. 항상 깜빵 대기소니까 검찰에 잘 나갈 것이 예상되는 바뀐 정권에서 이미 정권이 바뀔 거라는 거는 2016년 말부터 다 알고 있었죠. 그러면 다음 정권 되면 빚을 볼 사람에게 저 주식을 좀 싸게 줄게 좀 사놓지.
이래가지고 주식으로 뇌물을 주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무슨 뭐 벤처에서 성공한 놈들 지난번에 보면 그 작년 재작년입니까? 우병우 씨 문제 등장했을 때 그 옆에 등장한 검찰 고위 간부 그리고 거기에 벤처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주 싸게 주식을 갖다가 줘가지고 나중에 그 주식으로 120억 벌었다. 근데 법적으로 무죄다.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원래 깜빵 대기소인 벤처 사업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그러니까 검찰이나 이런 고위 간부들을 잘 나갈 만한 사람들을 미리 주식을 갖고 그렇게 장난도 많이 칩니다. 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던 이유정 변호사는 코스닥에 상장했던 백수호 파동이 일어났던 내추럴 엔더톡에 투자했다가 회사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5억 원 이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사퇴를 했고, 그래서 이런 전례가 있는데 20억이라는 돈을 장외 거래로 움직였다는 것은 일반인이라면 그런 말 혹 했다가 돈 날리면 누가 책임지냐 해서 못하지요. 근데 이런 고위 검찰 간부가 할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사기쳤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현 정권에서 잘 나갈 만한 사람이고 주식 사라가 권유한 사람은 누구예요? 비상장 회사의 대주주랍니다. 그러니까 지가치 회사 주식이 언제쯤 오른다라는 걸 알면서 잘 나갈 것으로 지금 확실시되는 검찰 간부한테 내 회사 주식을 좀 사라 해가지고 돈이 건너갔어요. 실제 뭐 주식을 샀는지 어찌 됐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검장이 돼서 재산 공개를 해야 돼. 그런데 이런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대주주의 권유로 20억을 갖고 있었다 하면 의혹이 걸려서 당장 문제가 되죠. 잽싸게 턴.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은 이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윤 지검장 부인의 투자 경위와 회사 대표와의 관계 그리고 언제 이걸 맡겼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되겠지요. 말 나온 김에 문 대통령 재산이 18억 8,801만 원이고 취임 이후에 5,772만 원이 늘었어요. 장하성이는 96억이랍니다. 무슨 뭐 대기업의 주식 민주화 운동 벌린 사람이 돈은 이렇게 많아요. 96억이랍니다. 조국은 53억을 신고했어요. 민정수석 돈 많네요. 임종석은 5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석 장차관 권력기관장 59명 중에서 22명은 다 주택자고 이 중에 집을 처분한 사람은 6명밖에 안 되고 문 대통령은 양산하고 서울 홍원동입니까? 집이 두 채다가 서울 집은 팔아서 한 채가 됐다고 합니다. 국토부의 1급 이상, 이 주택정책을 관장하는 사람 1급 이상 9명 중에 5명이 두 채 이상이고 청와대 비서관 9명도 집을 세 채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참 돈 많은 사람들도 이 정권에 많은 것 같아요. 다 깨끗한 척해서 돈이 별로 없는 분들이 들어왔나 생각을 했는데, 자, 입법, 사법, 행정부의 평균 재산은 입법부는 22만 8,246만 원, 1년 사이에 1억 7,837만 원이 늘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 대상입니다. 국회의원은 되려면 22억 8,200만 원은 있어야 되고 1년에 한 1억 8천만 원은 벌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행정부는 재산이 13억 한 5천만 원쯤 되고 1년 사이에 8,300만 원을 벌었대요. 대충 한 1급 좀 이상쯤 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나 유관 기관장입니다. 사법부는 이 부장 판사 이상 법관인데 1억 한 4,382만 원이 1년에 늘었고 평균 재산은 24억 1,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부에서 고위직을 하려 하면 기본 재산은 13억 5천만 원에서 한 24억까지는 있어야 되고 1년에는 기본적으로 1억 한 5천만 원은 매년 더 벌어야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자,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동욱 혼외자 불법 정보 수집을 했다고 전 국정원 간부 압수수색을 했대요. 자, 최동욱 혼외자는 확인됐고 혼외자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자료를 켜고 다닌 국정원 간부는 압수수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혼외자는 문제없고 혼외자의 자료를 이렇게 뒤진 사람은 문제있고, 자, 검찰총장이 혼외자를 두어도
별 문제 없고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문제 제기하려고 틀어놓은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자, 혼외자 두신 분들요, 전부 까발려가지고 혼외자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고도 검찰총장도 하고 그러고도 고위직들 다 하니까요. 하긴 뭐 역대 대통령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입이 지저분해서요.